자, 김민석 자진은 사퇴할 수밖에 없다. 와, 김민석이 일단 돈 문제에 있어서는 유명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1억 4천을 강신성이한테 빌렸다. 근데 강신성이가 한 번도 갚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 강모라는 사람. 거기다가 SK에서 2억 원 서울시장 때 받고 그 뒤에도 7억을 받아가지고 뇌물의 김민석.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다가 김민석을 양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줬던 60대 노부부가 빚더미에 김민석 때문에 앉게 돼갖고 자살을 한 사건. 뭐 이게 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요, 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어마무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얘는 이건 오염도를 치더라도 이건 너무나 오염이 심각하다. 이건 구정물 아니냐. 구정물도 너무나 저기 쓰레기 더미가 그냥 둥둥둥둥 떠가는 이러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다 알만한 것들이. 그리고 지들도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들도 당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일보 상당히 이제 좌쪽이죠. 근데 한국일보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김민석이가 세비가 수입의 대부분인데 5년 동안 추징금 6억을 완납했는데 오히려 김민석이 자산이 증가했다. 김민석이가 이제 내 재산은 2억 1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득 모두를 추징금에다가 꼬라박아도 빠듯한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출을 했다 그래도 이게 이제 택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고 누락, 추징금 대납 여부를 규명해야 된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강신성,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의 현역 지구당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에서 부회장을 했습니다. 봅슬레이트 회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저쪽에 서가지고 대한체육회를 아주 흔들어 놨던 이기용인가요? 그 사람의 일종의 측근, 최측근. 뭐 흔히 얘기하면 가방모찌 이걸 했던 강신성. 이 사람이 김민석이의 말하자면은 돈줄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빌린 돈, 그 다음에 자녀 학비, 비영리 법인도 쟁점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김민석이가 감당을 할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자, 빌린 돈도 빌린 돈이지만 자녀 학비. 그러니까 딸이 있고 늦둥이 아들이 있는데 늦둥이 아들이 코넬 대학에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은 이 자녀 학비를 김민석이가 이 코넬 대학이면은 1년에 학비만 한 9천만 원이 들고요. 1억입니다. 그리고 생활비 뭐 또 이런 거 다 치자면은요. 2억은 잡아야 돼요. 근데 그 2억을 김민석이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김민석의 전부인 그 김자영 씨네 집이 좀 살기 때문에 아마 김자영 씨가 됐을 거다. 여러분, 김자영 아나운서의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의도의 중산층 깔끔한 집이에요. 그리고 김민석이가 김자영 씨의 그야말로 속이란 속을 다 썩이고 정말 아주 지저분하게 이혼을 한 겁니다. 김자영 씨는 내내 이혼하달라고 그런데 김민석이가 죽어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말 이 끝이 모든 이혼은 막장극이죠. 아름답고 우아한 이혼은 없는데 김민석이의 이혼은 정말 저는 김자영 씨가 최대 피해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자영 씨가 그런 돈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자영 씨 남동생 있고 아버지가 이미 연로하셨는데 그 돈을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민주당이 급하니까 김자영 쪽에서 됐다는데 전부인이 탭도 있습니까? 그리고 비영리 법인 이거는 이제 또 현부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김민석이가 작년에 이제 신길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또 이제 비슷했어요. 뭐 축의금은 사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결혼한다고 대대적으로 지역구에다가 공지를 하니 이런 경우 축의금을 사양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따로 만나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액수가 커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주 친한 경우라든가 이런 사이에는 아예 그냥 축의금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영리 법인을 꽤 오래전에 했는데 그 간사를 지금 현재 부인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비영리 법인에 대한 흔적을 싹 지웠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김민석이가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해명 불가인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이는 추징금을 내느라고 채무에 이 만기를 연장하다시피 했다 이러면서 징징 짜고 있는데 뭐 이 증거를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야말로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2고 근데 1 더하기 1 마이너스 8, 1 마이너스 9 그랬는데 2억 1천만 원 오히려 자산이 부른 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더구나 김민석이 자신도 석사학위를 중국의 칭화대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김민석이가 칭화대에 석사학위를 받았을 때가 이 추미애의 치맛거리를 잡고서 최고위원으로 여의도에 다시 들어왔을 때예요. 그리고 뭐 부산시장 나갔네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였어요. 최고위원회를 보통 일주일에 2번 내지 뭐 급한 일 있을 땐 3번을 하는데 아니 칭화대에서 어떻게 석사학위를 받냐고요. 그리고 칭화대에 교칙에 그런 게 있어요. 반드시 베이징에 있는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는 공부를 해야 된다. 출석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김민석이의 이 출입국 기록 싹 까보면 될 텐데 이 석사학위도 너무 수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또 김민석 아들이에요. 이 김민석 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첫째, 이 아들을 위해서 강명구가 법안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통과는 못했어요. 근데 이 법안이 뭐냐면 이 아들이 국제성신고에서 무슨 동아리를 논문에서 표절이가 없게 하는 동아리 이 주제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강명구가 법안을 만들었어요. 이거 청구 법안이죠. 그런데 김민석이가 공동 발의자로 나오고 이게 이제 통과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민석 아들이 뭘 했느냐. 인도네시아에서 한글 학습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주제 이런 걸 했대요. 왜냐면 요즘 이제 좋은 대학을 가려면 이제 스펙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얘가 다닌 국제 성신고에서는 그런 거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뭐 했냐. 김민석이가 이번에는 본인이 지 발로 한국 인도네시아 한글 전파 세미나 이걸 했어요. 의원회관을 빌려가지고 의원회관의 회의실을. 그럼 이거는 김민석이의 의정 활동이고 그거는 개의 세비를 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돈을 쓴 건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스펙 만드는데 국회 세미나까지 연 겁니다. 자, 이거를 과연 김민석이 아들이 코넬 대학 가고 이러는데 과연 안 썼겠느냐. 이건 다 털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기자들이 확실하게 털고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 김민석의 아들이 홍콩 대학에서 고등학교 때 인턴을 했어요. 와. 여러분, 홍콩 대학은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아주 최고의 빡센 대학입니다. 그래서 홍콩 대학을 가면은 정말 집안에서 잔치할 정도예요. 대단한 곳입니다. 근데 홍콩대의 인턴을 고등학생이 했다? 근데 홍콩 대학에서는 단 한 번도 고등학생 인턴을 받은 적이 없다. 아니 인턴을 하면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 봤는데 게다가 홍콩대 인턴을 하면서 공동 저술자로 이름까지 올렸어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조미는 거의 베이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성신고 측에다가 물어봤더니 우리는 해외 인턴을 우리 국제 성신고에 이 학생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뭡니까? 응? 그러니까 아버지도 홍길동이고 얘도 홍길동이고 바람같이 날아가서 그리고 분신술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민석이는 3명이 되고 김민석이 아들을 한 너댓 명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거짓말이 차고 흘러 넘치는 게 이 김 패밀리입니다. 아, 이게 아까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오늘 이게 이제 그 대학생들이 윤어게인 이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을 응징하고, 그리고 우리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태극기도 들고 행진했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그 총리에 대해서 이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죠.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이거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이 황교안 이 총리 정말 존경합니다. 전에는 전 종종 그랬어요.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그 국민의힘 대표할 때 그때가 이제 미통당이었습니까? 너무 공천도 이상하게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 열기, 그 다음에 이제 진심, 헌신을 보고 저는 진짜 존경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강신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민석의 물주입니다. 제가 얼굴을 일부러 가린 게 아니라 아주 눈이 아주 째져가지고 아주 사악하게 생겼어요. 약간 이재명과의 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김민석이한테 이제 꿔준 돈만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김민석이는 차용증도 써줬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돈 돌려주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혐의가 뭐냐면 김민석이의 이른바 뇌물 추징금을 이 사람이 대준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거의 이제 썰로 강력하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수단가죠.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이 사람이 봅슬레이 회장 이거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이 대한체육회를 이 정권의 이 문재인 때 완전히 문재인의 딸랑이로 만드는데 정말 이 성심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가방 못질을 했던 이모 회장이란 사람은요, 대한체육회를 망친 사람으로서 아주 이름이 그냥 엄청나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강신성이하고 대한체육회를 자기네들의 사유화,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민석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사악하고 더럽고 돈 문제가 복잡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이의 너무나 지저분한 돈 문제, 거기다가 석사 문제, 아들의 해괴한 조미는 찜쪄 먹는 뭐 그 스펙 만들기, 거기다가 이제 김민석이의 이제 단체, 여기는 또 현부인이 관련돼 있고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민석이의 청문회가 19일과 20일,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있어요. 이틀 동안 있거든요. 아마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요, 이거 말고도 막 제보가 들어오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김민석이가 정말 쓰레기같이 살았거든요. 이번에 김민석이를 국민의힘이 날리지 못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누워서 했는데 입에다가 떡을 넣어줬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씹지도 못한 겁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김민석이가 아주 빠꾸미에다가 잔머리는 엄청 돌리는 놈이니까 18일쯤 돼서, 그러니까 청문회가 20일, 19일, 20일 이 목금인데 그 전에 돼서 사퇴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인권을 말살하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 제가 표적 사장당한 것도 억울한데 저희 가족까지 이 저작거리에 내 가지고 돌을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새로 결혼한 여보 미안해, 뭐 이러면서 저는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